Dobro horror story. 요즘 스텔스 차박이라고 하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쥐 죽은 듯 조용히 차에서 잠만 자고 오는 캠핑 말입니다. 시끌벅적한 캠핑정을 피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오지, 특히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절대적인 고요함과 단절된 느낌이 마치 마약 같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날 그 단절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끔찍한 고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지난주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32살 직장인 박준호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박준호 씨의 입장이 되어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인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죠. 내비게이션의 길이 끊긴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한참을 들어가서야 목적지인 저수지 갓길에 도착했습니다. 끼!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시동을 끄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전원을 뽑은 듯 뚝 끊겼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사라진 차 안에는 저수지의 냉기만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창문을 열자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춥다 추워. 입김이 뿜어져 나오자마자 하얗게 얼어붙는 날씨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뒷좌석을 평평하게 접고 두꺼운 동계용 침낭을 폈습니다. 미리 챙겨온 핫팩을 침낭 속에 5개나 터트려 넣었고 창문에는 단열재를 꼼꼼히 붙였죠. 밖에서 보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 모르게 완벽한 밀실을 만든 겁니다. 준비를 마치고 침낭 속으로 파고드니 금세 훈우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밖은 생명체라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혹한인데 이 얇은 철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따뜻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더군요. 스마트폰을 켜볼까 했지만 통신 신호도 잡히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완벽하다. 정말 나 혼자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수지의 얼음이 쩍쩍하고 갈라지는 소리만이 가끔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잠이 쏟아지더군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그 이질적인 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기 전까지는요. 뚝뚝.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가 차체에 부딪히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죠. 몸을 뒤척이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명확하고 의도적인 소리였습니다. 뚝, 뚝, 뚝.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마디뼈가 차 유리를 두드리는 아주 건조하고 딱딱한 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이 몇시지? 새벽 2시? 여기는 가로등 하나 없는 산속 저수지. 인가도 없고 차로 들어오기도 힘든 이곳에 이 시간에 사람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산짐승인가? 고라니 같은 게 부딪혔나? 애써 합리화하며 침낭 지퍼를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발 가라. 제발 잘못 들은 거라고 해줘. 하지만 제 바램을 비웃기라도 하듯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노크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쓱, 쓱. 마치 손바닥으로 차가운 유리창을 천천히 훑어내리는 듯한 소리. 섬유가 유리에 마찰되는 그 미세한 소리가 고막을 긁었습니다. 온 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누군가 제 차 바로 옆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려 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자의 목소리. 입이 얼어서 발음이 다 뭉개지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섞인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제발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조난당한 사람인가? 근처에서 사고라도 난 건가? 이 날씨에 밖에 있다간 10분도 안 돼서 동사일체인데 문을 열어줘야 하나? 하지만 본능이 미친 듯이 경고했습니다. 절대 열지 말라고.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열재 틈을 아주 조금 벌려 사이드 미러 쪽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워낙 밝아서 차 옆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거든요. 꼴꺽 마른 침을 삼키고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없었습니다. 하얀 안개만 자욱할 뿐 차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텅 빈 눈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치겠는 건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문 좀.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바로 제 머리맡,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에서요. 귀신이다. 이건 100% 귀신이다. 공포에 질려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발 문 좀. 소리는 점점 더 애초로워졌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주 둔탁하고 무거운 충격음이 차 전체를 울렸습니다. 쿵! 쿵! 유리를 두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동은 제 발밑에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뒷좌석 너머 트렁크 쪽에서요. 그 둔탁한 발길질 소리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던 제 머릿속의 회로가 탁 하고 이어졌습니다. 혼란스러웠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 맞다. 나 혼자 온 게 아니었지? 그 여자는 밖에서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안에서 나가려고 문을 두드린 거였지. 저는 천천히 침낭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공포에 떨던 표정을 지우고 룸미러를 통해 트렁크 쪽을 응시했습니다. 어쩐지 올 때 차가 좀 무겁더라니 약 기운이 벌써 떨어졌나 보네요. 저는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만작거렸습니다. 손의 떨림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습니다. 저수지의 얼음 두께는 확인했으니 이제 구멍만 파면 되겠네요. 저는 트렁크를 향해 나지막히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아직 물 안 녹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자 거짓말처럼 트렁크 안의 소음이 멈췄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고요한 말이죠. 밖은 여전히 영하 15도, 작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